이게 아니고 일부분만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일부만 먼저 이제 이렇게 자료집을 만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한 300페이지 거의 가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먼저 내가 설명을 할게. 우리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이제 공무원 시험 과목에 이제 들어간 건 뭐 옛날부터 들어가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 기출 문제. 그래서 여기는 기출 문제를 뭐 4개년치 했잖아. 나 4개년치 안 했어. 9년치 했어, 9년치. 근데 9년치 하면 너무 많아. 우리 다 못 풀어. 그래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치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홀수, 짝수, 연도 문제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 그래서 홀수년도 문제, 짝수년도 문제. 그래서 이거 홀수년도 문제야. 근데 홀수년도 문제만 해도 하면은 아마 한 700페이지가량 될 거야. 엄청 많어. 응?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 홀수년도 문제인데, 홀수년도 문제에서 절반, 응? 우리 교재 순서대로 앞으로 해서 절반가량을 3월에 풀고, 또 2분의 1가량을 어떻게 돼? 응? 이거는 4월에 풀고, 응? 아니 3월이에요. 1월, 이거 1월에 풀고, 요거 2월에 풀고, 응? 그 다음에 짝수년도 문제 전체는 이제 그 3월에 풀고, 응? 네, 그렇게. 그리고 3월 여기다 짝수년도 문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 한번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짝수년도 문제는 그 중에 최근 것만 주로 이렇게 나랑 같이 풀고, 그 전에 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도 달려있고 하니까 이렇게 풀고 하면은, 일단은 이 기출 문제를 이게 풀어보면 늘 얘기하지만 나오던 게 계속 나오니까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돼서 딱 보는 순간 그냥 답이 나와. 응? 그럴 정도가 되면 기출 문제 이것만 다 제대로 풀고 알면 90점 맞는 거는 기본이야. 90점은 한 2문제가량이 이제 새로운 새로운 판례를 넣는다든지 새로운 법 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2문제만 추가로 그때 3월 달에 하면, 그러면 4월 시험, 뭐 이럴 때도 4월 국가직, 특히 이제 주로 우리 6월 달 지방직을 주로 목표로 하잖아. 국가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물론 국가직도 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마 요쯤 되면 그 3월 말쯤 아마 이때쯤 되면 아마 지금 여기 문제는 기출 문제니까 진도별로 이렇게 줄였지만, 아마 학원에서 아마 뭐 이렇게 종합 문제식으로 전범위 뭐 20문제씩 모의고사식으로 아마 그것도 시행을 할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전범위에 대한 감각도 같이 익히면서 하면 시험 대비가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이번 1월 달은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원래 여기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앞에 이제 행정이라는 개념 중에 오늘 공부한 데부터 저 뒤에 행정작용법까지, 작용법까지 이 1월에 문제 풀고, 2월은 요 2월 달에 푸는 거는 이제 어디예요? 절차, 행정 절차, 정보 공개, 보호, 개인정보 보호, 이거, 그 다음에 정보 보호, 그 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 그 다음에 뭐 있어? 행정구제로서 손해배상, 손실보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는 이제 2월 달에 푸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때는 짝수년도 거는 저 하나로 다 묶어서 그렇게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거와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뭐야? 내가 크게 뭐로 달았어? 행정과 통치행위, 그렇게 제목 달았죠? 그래서 1번을 보니까 통치행위 물어봤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사법심사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죠? 재판 제한, 1번 맞고, 2번은 사실 2번 지금 다 읽을 필요도 없다. 뭐야? 이라크 파병 나왔어? 이게 외국에 군대 파병하는 거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고도의 정치적 결정. 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이 함부로 대통령과 국회의 정치적 결정을 함부로 심판하면 안 된다. 응? 그래서 중간에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이라크 파병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거 뭐하러 다 읽어? 결론이 이미 뻔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가면 뭐야? 셋째 줄에 뭐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존중돼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오로지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나오면 맞는 거지 뭐.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통칭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법한 행위로 나 불이익 입었다. 재판해달라, 구제해달라 신청했는데 뻑하면 법원이 야 이거는 뭐 재판할 게 아니야. 이렇게 재판을 자꾸 안 해주면 국민이 구제받을 길이 없잖아.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니야. 폭넓게 인정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좁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뭐 써있듯이 셋째 줄에 인정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 신중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고 구제가 가능하니까. 그치?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우리 아까 배웠지? 아무리 통칭이라도 모순하라 떴어. 첫째 끝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하고 직접 관련이 될 때는 심판할 대상이라고 봐야 된다. 응? 그치? 그런데 끝에 가서 제외된다고 썼잖아.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지? 아무리 통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이라고 단실했어.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되게 쉬운 문제. 2번은 역시 통칭이 내고 있어. 틀린 거 올라라. 자, 1번 딱 단어가 뭐야? 첫머리. 대통령이 국가가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긴급 경제명령, 재정경제명령이라고 법 만드는 거 말하는 거지. 이거는 통칭으로 인정했잖아. 그 제목 딱 보면 결론이 뭐야? 법원이는 뭐 사법부가 심사 자제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응?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통칭이. 자, 2번을 잘 봐. 2번 어떻게 꼬였어? 응?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 쭉 있는데 두 번째 줄은 북한 측에 송금했다는 말 나오지. 그럼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통칭으로 인정을 했지만 송금 행위는 통칭이라고 안 봤단 말이야. 그런데 끝에까지 읽어보면 송금한 행위도 셋째 줄에 뭐야? 뭐 고도의 정치성 있어갖고 사법 심판하는 건 사법권의 한계를 넘는 게 해서 적절하지 못하다. 아니잖아. 송금한 행위는 심사할 대상이라고 인정했다고. 그리고 그렇게 이 뒤에 얘기는 뭐야 이거? 원래 남북 정상회담 개최 행위에 대해서 말한 걸 송금에다가 쫙 껴놨잖아.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개최하고 송금한 행위는 따로 떼가지고 따로 봤다고. 따로 본 거야. 응? 근데 그걸 교묘하게 연결하잖아. 응?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2번이 답이 됐죠. 그 다음에 3번의 핵심 부분은 어디야? 셋째 줄이지. 신중하게 하되 오로지 누가 판단해야 돼? 어떤 국가기관회가 재판에서 제외시킬 통칭인가 아닌가는 오로지 사법부만이 판단해야 된다. 그지? 그게 핵심이야. 3번 지문의 핵심은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지? 네, 맞죠. 그럼 4번은 설명할 필요가 없네. 딱 보는 순간 뭐 나왔어? 외국에 군대 파병한대. 그럼 결론은 심사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그지? 응? 고도의 정책 결단 들어가 있는 거다. 응? 그래서 문제 없어.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네.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찔끔찔끔 나와. 응? 자, 3번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죠. 통치행위 틀린 거. 1번 뭐라고 돼 있어? 해외 파병 결정 끝났어. 그지? 그 다음에 2번. 원래 비상기업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 원래 어떤 국가에 뭐 전쟁이 났다든지 어떤 국가에 어떤 비상사태가 나서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사회 치안 유지하는 활동인데 비상기업은 두 가지란 말이야. 원칙은 통칭으로 보는 거야. 하지만 여기 무슨 단어 나왔어? 이게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 잡는 것 같이 헌법 질서, 국헌 문란의 목적을 위해서 행해졌다. 이렇게 보여지면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비상계엄 국헌 문란의 목적 그러면 심판할 대상이다. 와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맞네. 또 나왔다 3번. 남북 정상회담 딱 나오더니 송금이 또 나왔어. 북한의 송금. 근데 이거 또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연결했지? 송금한 행위는 재판 대상인데 안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요거 갖고 자꾸 틀리게 내. 이렇게. 3번 X. 4번은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라고 이제 아까 이제 금융 실명제 실시하는 내용에 법만든 거에 대해서 통칭으로 인정한 사례지. 딱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딱 요 단어 딱딱 보면 1분도 안 걸려. 그냥 원래 1분 안에 한 문제 푸는 거지만 한 20초면 끝나는 거야. 20초도 안 걸리겠다. 그죠? 이런 거 틀리면은 합격 가능성 없어. 이런 거는 웬만큼 합격선에 가 있는 수험생들은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4번 다 통칭이네. 홀수 문제에서는 거의 다 통칭이 뒤에 가면 또 있구나. 자, 4번 문제 봐봐. 통칭인데 틀린 거 그러래. 1번 1번은 맞긴 했다. 북한의 송금 행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오이 맞긴 했는 데도 있어. 1번 맞고. 2번은 저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국민의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인 법원은 가능하면 재판을 해서 국민을 구제해줘야 된다. 재판에서 제외시키는 통칭위는 뭐야?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신중하게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런 바탕인 거야, 그지? 함부로 재판권 포기하면 안 된다. 맞고 3번은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자, 앞에 뭐 나왔어? 뭐 신행동 수도 건설 수도 이전. 아니 줄여봅니다. 수도 이전. 이거 뭐라 그랬어? 정치적 성격은 있으나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여기 뭐라고 썼어? 그 자체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래. 이거 틀렸잖아. 응? 그리고 두 번째 줄 얘기는 그거는 문제는 없어. 그게 뭐야? 서정 이 뒤에 거를 이제 짬뽕 시킨 거야. 아까 우리 교재 이론 공부할 때 보면은 수도 이전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수도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하는 이런 대통령의 의사 결정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통칭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통칭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될 때는 또 심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간에 거 다 빼고 그냥 앞에 거하고 연결시켰고 앞에 거는 또 틀리게 썼고,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요거만 보자. 수도 이전 문제는 그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 그랬어. 그죠? 뭐 틀렸지? 그래서 교묘하게 섞어냈어요. 혼합해서. 그래서 그리고 두째 줄도 틀렸잖아. 아무리 앞에 걸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통칭이라 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뭐라고 해야 돼? 심사 대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틀렸지. 두 가지를 틀리게 낸 거야.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4번은 외국의 군대 파병 끝난 거지 뭐. 그럼 통칭 인정. 그렇게 쉽다. 요 앞에 파트는 이렇게 쉬워. 그다음에 5번은 또 나왔네. 틀린 거 그러래. 1번 외국의 군대 파병. 2번 잘 봐야 돼.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의 성격을 묻는 건지 송금 행위를 묻는 건지 이거 굉장히 그거 잘래. 그러면 여기는 뭐야? 맑게 썼네. 송금한 행위 물어보지 사법심사 대상 된다. 맞지? 3번 긴급 재정 경제 명령 나왔고 4번 잘 봐. 4번은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할 것인지 붙일지 여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거는 뭐로 봤어? 이거는 사법심사를 자제함이 이게 필요한 통칭으로 볼 수 있대. 그죠? 그러면 근데 셋째 줄 가면 어떻게 돼? 고도의 정책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거 틀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도 이전할 걸 국민투표로 결정합시다 하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결정은 그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보는 거야. 따라서 셋째 줄 틀렸어요.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게 틀렸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은 뭐였어 원래? 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심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 끝부분은 맞아. 근데 그 앞에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응? 그렇게 냈고. 그럼 봐봐. 그러면 맨날 나왔던 판례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렇게만 내잖아 맨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여기는 이제 우리가 9급 문제만 다룬 게 아니야. 7급서부터 변호사 시험 거까지 다 다뤘어. 응?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자, 6번 7급 문제죠. 자, 1번은 문제 없지. 이거 통치행위로 할 거냐? 통치행위, 이런 걸 통치행위란 걸 인정해서 재판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견해 대립이 있어요. 논란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인정하는 쪽이란 말이야. 그지? 논란은 있어. 우리는 인정하는 쪽이다. 응?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통치행위라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잖아.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거를 말하는데, 정치적 결정은 누가 한다 그래? 주로 이제 국회나 행정부, 대통령이 한단 말이야. 국회나 행정부. 응? 여기서 주로 하지. 법원은, 사법부가 법원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어? 통상 정부가 그러느라 국회와 사법부가 하는 거는 통치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법적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응? 그래서 사법부가 거기 들어가서 X입니다. 응? 2번이 그래서 틀렸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다 쉬워. 3번 군대 파병 자제해야 된다 판정하는 거. 4번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심판 대상 된다. 맞지? 5번은 여기 이론 나왔어. 견해 사법 자제설. 글자 그대로 풀면 뭐야? 사법부가 재판하는 걸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응? 이런 국회나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책 결정은 국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 여론에 의한 그런 걸로 이제 판정을 받게 해야 하는 게 적절한 문제지. 그런 문제까지도 조금 뭐 법적인 게 조금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법원이 다 재판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법부 자제설, 사법자제. 그래서 사법자제설은 법원이 재판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재판을 안 하는 것이 그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문제 없습니다. 이걸 또 한번 설명하면, 만약에 법원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나 국회가 어떤 결정한 걸 법원이 갖다가 재판을 해서 판결을 내려서 뭐 맞다 틀리다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 내려본들 국민으로부터 또 논란만 더 크게 일으켜요. 법원이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재판을 판결을 내렸느냐 해가지고 법원이 또 정치적으로 막 공격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채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인데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엄청 받게 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돼서 이 사법부의 어떤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문제 없고. 자, 뒤로 갑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7번.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은 행정이야. 그럼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작용. 자, 1번 보면 어떻게 돼?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 이거 아까 뭐 프리츠 베르너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지. 어쨌든 행정은 아주 옛날로 가보면 국가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이런 구별이 없었는데 근대 국가 이후 이제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분립을 나눈 거예요. 나눠서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서로 견제하게 만든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게 권력을 나누는 거는 이 권력이 한 사람, 어느 한 기관, 어느 한 사람에 다 집중이 돼 있으면 이거 통제가 힘들어서 국민의 자유권을 막 침해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쪼개놓고 서로 다른 기관이 맡아하게 하면서 견제하게 해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고 권력이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자유권이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그 목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권력으로 나누는 거 국민의 권리 자유를 보여서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법작용, 사법작용과 구별되는 행정이라는 게 따로 이제 별도로 파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1번 문제였고 2번이 잘못됐네. 이거는 아마 2번 지문 같은 거는 사실은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지? 공익. 여러분 공익이라는 게 딱 뭐다 하고 명확히 딱 들어와? 아니지. 응? 공익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응?
그죠? 처제적으로 명백해요? 어떻게 공익이라는 게 명백해, 그지?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죠? 또 나라마다도 그 나라가 인정하는 공익이라는 게 다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명백하다는 말도 틀렸고 또 고정돼 있다는 말도 틀렸죠. 응?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린 거 명확하고.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통칭이 인정하고 있죠? 응? 4번 공법상 행정, 사법상 행정. 이거는 행정작용을 하는 그 근거가 다른 거야. 응?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보통은 이제 행정법에 따라서 하는데, 예를 들어 아마 전기공급, 수도공급 이런 거는 이 민법이 정한 계약 방식으로 행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사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그죠? 그러니까 공법상의 행정, 사법상 행정 구분하는 건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또 구제 방식. 만약에 그럼 아까 그 한전이 전기를 함부로 끊었다든지 한전에서,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싸워야 돼요. 응? 그게 사법상의 행정이니까 사법관계로 보는 거야.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싸우고, 우리 공법관계 이꼬르 행정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싸우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제 방식이 다르죠. 응? 그래서 문제 없고. 자, 급부행정이라는 말 나왔지? 5번에. 급부행정이 아까 뭐야? 수도 공급하고 뭐 가스 공급하고 전기 공급하고 주로 이런 거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 생계 보조금 지급하고 어려운 자에게, 그치? 근데 그런 거 중에 예를 들어서 이 급부행정 방식 중에 여기서 말하는 공법적 방식, 행정법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게 바로 아까 생계 보조금 뭐 신청받아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지? 이런 거는 공법적, 행정법적 방식으로 하고, 수도, 전기, 가스 공급 같은 거는 사법적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행해지는 거지. 문제 없어요. 자, 정답은 2번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8번.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는 것. 실질적 의미로 따지는 거지, 그지? 그럼 누가 하는가는 묻지 않고, 그지? 그러면 자, 비상계엄 선포는 통칭이라고, 그지? 이 통칭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보통의 법집행행위인 일반적인 행정하고도 또 좀 다르고, 그렇다고 입법, 법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재판작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의 입법, 행정, 사법하고는 구별되는 어떤 국가행위로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통상적인 행정하고는 좀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 제외. 니은은, 자, 집회 금지 통보라는 건 우리 이제 5개 집회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뭐 광장 같은 데서 사람들 모여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하잖아. 근데 이거 법에 보면 우리나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국회가 만들어서 우리가 약칭 집시법이라 그래. 그러면 옥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장한테 주최자가 신고를 미리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3월 1일 날 집회를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3월 1일 되기 48시간 전에, 그러니까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집회하기로 예정한 날짜부터 그 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한다고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공부한 사람 알지만 그 집회 신고는 행정청에 수리가 필요 없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야. 신고서만 적법한 신고서라면 신고는 끝난 거야. 그래서 신고는 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이 보고 이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집회를 하려는 거다. 법에 어긋나는 집회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집회를 금지시키는 통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응? 네, 그건데 집회금 경찰서장이에요. 그럼 경찰서장도 행정기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회 금지 통보는 경찰서장이나 행정기관이 하니까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 실질적 의미로도 법 만드는 거예요? 분쟁사건 신청받아 재판 판정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행정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인 사안에 집행하는 거잖아. 적용 집행. 행정이지. 실적의 행정. 니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쉬운 거 있다. 일단 제껴보자. 미음번 쉽지 않아? 대통령령 제정은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뭐야? 대통령이 법 제정하는 거지.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 근데 실질적 의미로는 입법이잖아. 그러니까 답이 안 되지. 이거는 미음은 제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이거 하나 보면 4번은 일단 제끼고 미음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리을번도 알 수 있겠다. 리을은 여러분 여기 일반 법관 임명한다 그러지? 법관은 누가 임명하죠? 판사. 누가 임명해? 예. 우리나라 판사가 이제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이라고 그래. 대법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판사들을 일반 고등법원, 지방법원 나머지 판사들을 일반 법관 그래.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이 있어요. 임명하고 대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이거는 이제 국가 원수로서 하는 거야. 근데 국회에서 추천한 그 대법원 판사 몇 명,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몇 명, 대통령이 추천한 몇 명 이렇게 해갖고 그 추천한 자들을 대통령이 그냥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 일반 법관 임명은 대법원장이 해요. 그럼 대법원장이 하니까 법원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이지. 형식적 의미로는 사법. 근데 이 법관 임명하는 게 재판하는 거야? 법 만드는 거야? 아니야. 우리 공무원 임명이 공무원법 집행해서 공무원 임명하듯이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리을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니은, 리을.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된 거야. 그럼 안 한 게 디귿번. 디귿번 아까 설명했었지? 행정심판의 제기라는 거 이제 뭐야? 아까 여기 이제 인천광역시장이 누구한테 불이익 조치. 응? 그럼 이 사람 법원에 소송 갈 수도 있지만 소송 말고 이제 상급 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 인천광역시장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지?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정해달라고 신청하죠. 그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 내린대.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내리는 판정을 재결이라고. 행정심판은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판정하는 거고, 이거는 실질을 보면 이거 미법 판정, 법을 해석 적용해서 행정기관이 판정 내리는 작용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실질적으로는 사법이야, 사법. 내용면에서 보면 재판하는 거 똑같은 성질의 작용이야. 다만 판정을 법원이 하는 게 아니고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신청받아 판정한다는 거, 그게 차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법, 즉 재판의 업무에 해당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행정기관이 판정하는 거니까 형식적으로는 행정, 실질적으로는 사법. 그렇게 답이 안 되는 거지. 여기는 실질적으로 행정인 거 고르라 그랬지? 그 다음에 비읍번이 이제 통고처분이라는 게 나왔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잘 모를 텐데, 통고처분이라는 게 원래 국민이 법 위반 행위를 했어. 위반 행위라면 원래 벌금형 이런 거 부과해야 되거든? 재판에 넘겨가지고 벌금형, 근데 벌금형 받으면 전과자 되는 거야. 형벌이야, 형벌. 그런데 얘를 한 20만 원도 안 넘는 그런 벌금형 받을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어. 법 위반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경찰이 불러다가 조사하죠. 또 검찰이 또 불러다 조사하죠. 응? 그리고 재판에 넘기면 재판받아갖고 유죄 판결. 이거 상대방 국민 자기 위반했다는 거 다 시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치? 그렇게 괴롭혀? 경찰 부르고 검찰을 부르고 재판 나오라 그래서 결국 전과자 만들고 별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거지. 응?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교통법규 위반. 응? 원래 교통법규 위반에서 신호 위반 이런 거 하면 벌금형 이게 받게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 전 국민 거의 다 운전하고 자동차 입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조금 가벼운 실수하면 신호 위반했는데, 응? 경찰 불려가 조사받고, 응? 이렇게 쭉 가서 결국 재판까지 가서 벌금형 전과자 되고, 이게 좀 무섭잖아.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거야? 일단 교통법규 위반자 적발되면 경찰서장 이름으로 당신 벌금 부과하는 거 대신에, 응? 재판 가서 벌금 부과하는 건 번거롭고 너 전과자도 되고 하니까 그 대신에 경찰서장이 일단 돈 얼마 내시오.
법이 정한 금액을 납부하시오. 벌금이 아니고 그 벌금 액수에 상응하는 얼마의 돈을 내시오 하고 법이 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거야. 그걸 통고처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거 갖다 내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야. 돈 내고. 경찰서 갈 일도 없고, 응? 검찰 갈 일도 없고, 재판받을 일도 없고, 전과자 될 일도 없고, 그냥 돈 벌금 대신에 납부하라는 돈 얼마 내면 그걸로 모든 처벌을 끝난 거로 치는 거야. 그럼 얼마나 국민 입장에서는 간단한 제도야. 그죠? 네. 그게 통고처분인데, 이게 통고처분은 아까 말한 경찰서장이나 뭐 세무서장이나 행정기관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제 길게 들리면 뭐 범칙금 통고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더 경찰이 부과하는 건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거니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 그죠? 근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뭐야 이거? 이거 잘 봐야 돼. 실질적 의미에서는 이 사람 원래 법 위반 행위했다고 당신 유죄야. 그러니까 원래 벌금형 선고해야 되는 건데 벌금 대신에 당신 위반했으니까 유죄니까 돈 얼마 내라. 사실은 재판으로 유죄 판결 내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법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응? 당신 의무 위반했다. 그러니 말하자면 저 벌금형 형벌을 받는 거 대신에 그냥 부과된 돈만 내라. 이런 조치라서 실질적으로는 사법인 거야. 응? 그래서 통고처분 잘 내는 편이야. 만약에 요거 내면 응? 잘 이해할 것.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파트에서는 2019년이 마지막 출제였어. 응? 그러니까 지금 9급에서는 어디서 끝쳤지? 9급 시험에서는 2017년에까지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왔어. 근데 이제 여기 행정사라는 자격 시험에서는 2019년에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어떤 행정법 시험에도 이 파트는 안 냈다는 얘기지. 좀 나올 때도 되긴 됐다. 통치행위에 대해서 몇 년 안 냈으니까, 그지? 자, 그래서 9번 보니까 간단하게 물어봤지. 통치행위로 안 본 거 다 판례를 기준으로 답하래. 그죠? 그러면 우리 공부했지? 서운 취소는 통치행위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 된 거지. 서운 수여는 통치행위라고 보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이란 건 대통령이 권한자야. 대통령이 하는 사면권은, 사면 조치는 권력분리권리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통치행위로 본다 그랬고, 군대 파병, 남북 정상회담, 이건 송금이 아니라 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니까 통치행위로 본 거고, 비상계엄 선포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답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영역이 뭐야? 행정법이라는 파트 영역이에요. 여기는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응? 항상 나옵니다.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그래서 여기 몇 문제 좀 풀어봅시다. 1번 행정의 법률 적합성 내지 법치행정원리. 응? 법치행정원리 아까 뭐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 법률 유보 요런 개념 물어보는 거야. 응? 그러면 1번은 뜻 설명했지?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는 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만들어야 된다. 이건 개념. 그 다음에 2번은 법률의 우위 원칙을 묻고 있어. 법률의 우위. 그럼 뭘 쓰더라? 법률의 우위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행정기관이 따라야 될, 위반하지 말아야 될 모든 종류의 법을 말하는 거다. 그지? 뭐 이렇게 정도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어.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 맞죠? 어떤 행정작용도 법에 위반되게 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없는 거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3번 법률 유보 뜻 뭐였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지? 근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가리키는 거다. 응?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습법 같은 불문법은 이 행정활동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니야. 여기 관습법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률.
그러니까 법률 우위에서 말할 때 법률에는 관습법도 포함이 돼. 위반하지 말아야 될 법 속에는. 그러나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 속에는 이런 관습법 같은 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거야. 응? 자, 맞게 됐죠? 그 다음에 4번은 자,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에 위법한 작용이 이루어졌다고. 그럼 위법한 작용은 당연히 위법이지, 위법. 근데 위법한 작용도 이 행정작용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건 무효가 되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다 무효만 있어. 응? 이런 방식이 다르지. 그래서 행정작용이 국민한테 공권력 행사에서 법 집행한 소위 행정행위 내지 처분은 위법이 있다 그래서 다 무효는 아니고,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으면 처음부터 무효인 행위로 다루고, 그 정도의 위법이 아닌 경미한 위법만 있으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위법이지만 효력이 유지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 행정행위 내지 처분이라는 행정작용이 아니라 국민하고 행정법상 계약을 맺었다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돼? 또 행정위원회 법을 만들었다는 행정입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면 다 무효로만 있어. 취소라는 게 없어.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유효 없고, 위법 있으면 위법으로 판정나면 다 무효야 그냥. 응? 그래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번을 다시 얘기하면 법률 우위 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법이 되는데, 모든 행정작용 다 위법이 되는데, 그 위법한 작용의 효과는 행정작용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행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응? 그래서 맞아. 그 다음에 5번이 그래서 답이야. 5번을 보면 뭐가 바뀌었어요? 응?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구속된다는 의미의 적극적 성격? 자, 법률의 우위는 소극적인 성격. 있는 법률에 위반하지 말아야 된다. 즉, 소극적 성격인데, 두 번째 줄에 법률의 수권에 의해서 권한이 부여돼야 행정할 수 있다. 이거는 법률 유보 원칙이잖아. 그거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 성격. 그지? 소극적, 적극적. 그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말이 바뀌었죠. 응? 그래서 5번이 답이 됐어요. 우리 아까 공부했었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니까 법률 유보 원칙. 이게 법률 유보 원칙만 따로 내는 경우 많아. 응?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학설도 하나 냈네. 1번은 그러니까 전부 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전부 다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전부 유보설이야. 그럼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 없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역은 없다는 말이 되는 거야. 이 견해는. 응? 학설 이름 자체로 뜻을 유추할 수 있지. 네. 근데 이 견해는 우리나라에서 뭐 지지하는 견해는 아니야. 그냥 그런 견해 설의 주장이지. 네. 자, 2번은 예산 나왔다. 예산. 아까 예산하고 법률하고 차이점 있지? 다 국회가 통과시키긴 하지만 법률은 국가기관도 구속하고 국민도 구속하는데 비해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하지 국민까지 구속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거 예산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력 미치는 법률하고는 다른 거다.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그 법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응? 따라서 두 군데가 틀렸지? 두 번째 줄. 예산은 일반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그치? 틀렸고, 그리고 따라서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예산은 포함 안 되는데 포함된다 그랬고, 그 두 군데가 틀린 거지? 네, 답이 나왔네요. 자, 3번 중요사항 유보서는 어떻게 돼? 아까 중요하고도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의할 사항이다. 그리고 법률 유보의 범위.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면 중요도에 따라서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될 것도 있고, 대강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위임해도 되는 사항도 있으니까 법률 유보의 규율 정도, 법률로 정해야 하는 정도도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것도 설명하는 거야. 응? 문제 없고. 4번은 뭐가 나왔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시청료 금액을 얼마로 하느냐도
재산권과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본권과 관련된 수신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지? 네, 문제 없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은 야 이거 판례 냈어. 그지?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이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아까 읽었지? 여기 들어갈 말은 법률 유보 원칙. 그죠? 만약에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게 지문에 없으면 의회 유보 원칙이란 말도 답이 돼요. 왜냐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국회가 직접 정해놔야 된다는 거니까 의회 유보 원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공부 안 한 거니까, 그지? 좀 건너뛰자. 예. 그래서 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일반 원칙 부분이 쭉 있고 뒤에 가면 또 이제 문제가 섞여 나와요. 어디가 있을까? 좀 문제를 넘어가야 됐네. 일반 원칙이 많이 문제 나오고 어디로 가야 되나? 자, 23번 가야 됩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문제 23번을 보도록 하죠. 뭐 나왔어? 법률 유보 원칙 물어봤죠? 23번. 네. 자, 1번에 보면 무슨 작용이 나왔냐면 행정지도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행정지도는 국민한테 강제하는 게 아니고 국민한테 따라라 하고 강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협조 요청하는 거야. 권고. 응? 비강제적인 권고야. 행정지도하면 권고 조치. 응? 그럼 어떻게 해? 강제로 국민한테 불이익 주는 거 아니지? 따르고 안 따르고는 지도를 받은 국민 입장에서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불이익 주는 거 아니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돼. 없어도 할 수 있어.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뭐라고 돼 있지? 첫째 줄에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이거 좀 다른 말로 하면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행정지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됐잖아.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이게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이고 법원 판례의 태도이기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법률 유보는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는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1번이 벌써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지도 법률에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다. 응? 조금 우리 행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하면 행정지도는 법률 유보 원칙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지도도 법률에 위반되게 하면 안 되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1번 답 나왔고, 2번 딱 보니까 첫째 줄에 뭐 나왔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유급 보좌 인력 두는 거. 이게 키워드야. 이러면 머릿속에 이제 알잖아. 이거는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문제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마다 제각각 조례로 막 정할 사항이 아니다. 응? 그죠? 그래서 맞네.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할 사항이다. 맞고, 3번은? 3번도 잘 읽어봐. 거기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한대? 조합이 한대? 아니면 토지 소유자가 한대? 토지 소유자야.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해. 그럼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할 때는 어떻게 해? 다른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얼마나 얻어야 되는지 그 동의 요건은 매우 중요한 사항.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응? 근데 아까 읽었듯이 반대로 이 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돼? 그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은 자치적으로 알아서 정할 사항이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둘을 대비시켜야지. 그래서 여기에 3번 지문의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때 두 번째 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정족수. 여기 동의 정족수는 뭐 동의 요건 얼마나 몇 사람 몇 % 이상이나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거는 중요하고 본질적 사항.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뭐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다. 법률로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고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법률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행정기관이 만들어놓은 위임 입법, 위임 명령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4번. 네. 5.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야. 응?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약간. 응?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네. 좀 다른 게 모르더라도 1번이 너무 쉬워서 1번 지문이 너무 쉬워서 정답 맞추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고민해도 1번으로 가게 돼 있어. 응? 자, 그 다음에 24번 나왔다 또. 뭐래? 법치행정 틀린 거 고르래? 그러면 1번 어때? 법률 우위잖아. 이거 적용 안 되는 분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왜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작용할 때만 적용된대? 이익 주는 작용할 때 적용되고 하여튼 모든 행정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X. 2번 너무 당연하지 않아?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되는. 법률에 근거 두고 해야 되는 행정작용인데 법률에 근거 없이 했다? 그러면 위법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2번이 문제가 1번이 답인 거지? 1번 옳지 않은 거 1번이 답인 거지 뭐. 그렇죠? 2번. 3번은 뭐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라는 거지 꼭 법률로만 하라는 건 아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받아 제정된 위임 입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4번은 생략해도 되겠지? 많이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좀 넘어가야 되겠다. 또 어디로 가야 되니? 30번 문제 보면 30번 문제 보면 법률 유보 원칙 굉장히 잘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우리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게 출제 빈도야. 이렇게 많이 나오는 영역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응? 잘 출제가 많이 안 되는 영역은 문항수가 적은 거고, 그 비율만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응? 자, 그러면 30번 문제를 보니까 법률 유보 원칙 냈습니다. 그죠? 야, 1번 지문 1번을 보는데 무슨 단어가 중요하지? 응? 응? 조합. 그렇죠. 거기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도시 주거환 조합 이게 재개발 사업 하는데 조합이 사업을 시행한대. 응?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조합은 이미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의 가입한 거야. 이거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 거에 다 거기에 합의를 해서 조합을 만들고 추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대다수가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깔면 조합. 그러면 두 번째 줄에 동의 요건. 아까 토지 소유자 동의 몇 프로 얻어야 되니 그 요건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할 필요 없고 그 자치법적인 사항이다. 니네 조합이 정하는 정관에 니네가 알아서 정하고 해라. 이렇게 위임해도 되는 거라는 거야. 응? 따라서 중요한 단어는 조합. 그리고 아까 공부했잖아. 이 자치법적인 사항은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고. 그렇지? 그게 다 들어있잖아. 조합이 정하는 정관에 니네가 알아서 정해 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했더라도 어떻게 된대? 응? 괜찮은데. 그치? 근데 그래서 여기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포괄적으로 위임 금지한다는 원칙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지. 그치? 자치법적 사항이라 적용되지 않아서 이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응? 1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 쉬운 판례가 아니에요. 응? 그래서 풀 때 조합이 떴다. 그죠? 그러면 자치법적 사항,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사항. 그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전형적인 거다. 법률 유보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하라 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하라는 뜻이다. 응? 그죠? 응. 그래서 맞고 3번은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거냐?
여부는 어떻게 돼? 법률로 정해야 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실시 시기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그거는 꼭 국회가 안정하고 행정기관에게 위임해도 되는 사항이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나왔던 거니까 지방의회에서 유급보좌 인력 두는 거 이렇게 이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한 중요한 판례는 계속 나와.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 풀면서 습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 그랬다. 문제 없잖아. 그래서 1번이 답됐습니다. 요것도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응?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니까 또 31번이 있어요. 31번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31번 보니까 법치행정 원칙 틀린 거 고르래. 옳지 않은 거. 1번 법치행정 원칙의 첫 1번은 지문 1번은 뭘 말하는 거지? 소위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민의 권리 의무에 효력 갖는 법은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응? 이거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익숙해서 수신료 금액, 시총료 금액 누가 정해야 돼?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이다. 그지? 근데 틀렸네. 시총료, 수신료 금액인데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 아니래. 이거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니까 국회가 직접 스스로 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는데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죠. 3번은 시청료를 누가 걷도록 할 거냐? KBS가 직접 걷도록 할 거냐? 아니면 징수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을 해서 걷도록 할 거냐? 이거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응? 그거는 위임해도 되는 거다. 응? 4번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이고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직접 정해야 된다. 응? 문제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끝까지 32번까지는 한 김에 그 페이지는 마무리 짓자. 32번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골라라. 어때요? 지문 1번에서 핵심 단어는 무슨 단어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 국민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거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작용 규범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지문 키워드는 작용 규범. 작용법적 근거라고 하는 게 있고로 작용 규범이라고도 나오는 거야. 작용 규범,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영업정지 처분, 세금 부과 이런 것 같은 어떤 작용을 하게끔 하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1번 5. 2번은 아까 판례 공부했었지? 개인택시 면허 받은 자 면허 취소하려면 운전면허가 먼저 취소가 돼야 되는데, 그죠? 아무리 이 사람 운전면허 취소할 사유가 있어도 아직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바로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2번이 잘못됐지, 그지?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 안 됐다면 운전면허 취소할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 갖고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에서 음주운전 같이 운전면허 취소 당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해도 된다, 취소해라, 이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럼 근거 규정 없는데 막 취소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건 상대방 국민한테 이익 줬던 걸 다시 뺏는 거라 국민한테 불이익을 주는 조치니까 반드시 법률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생략하고, 그치? 4번은 어떻게 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성이 클수록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될 필요도 그만큼 커진다. 중요도가 커질수록 법률로 직접 다 정해야 되는 것도 있고 대강만 정해도 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야 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네. 쉬는 시간을 가지고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